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이재명의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아투데이 칼럼과 그 문화일보 허밍 대기자의 칼럼을 이제 연속으로 전해드렸어요. 이 두 칼럼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완전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전복하는 전략밖에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민심이 따라져 주지 않고 시간도 별로 없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끝났다. 이런 게 제 결론이다. 제가 이렇게 칼럼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의 분석과 평가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현재 영화에 나오는 좀비 상태입니다. 아, 좀비구나. 좀비 정당, 좀비 정치인이에요. 어쩐지 좀 이상하게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영화에 아니야. 보면 예. 이 멀쩡한 사람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막 또 파닥파닥 날뛰어요. 그렇지, 공격적으로. 처음에. 그게 이제 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뭐 집회하겠다,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겠다, 뭐 국가를 전복하겠다 날뛰는 건데 네. 결국 그 좀비들이 햇빛 받으면 다 쓰러집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연하게 이재명은 끝났다. 근데 저들의 어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난동이나 줄탄핵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재명 다음 주자로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우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대안은 뭐냐, 이런 건설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고민을 해야 되지, 이제 이재명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물론 25일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저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라면 법정 구속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아쉽게도 조국 의원 같은 경우도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구속을 유예시키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판결을 또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다 했고, 뭐 3심까지 가는 그 햇빛이 떠오르는 시간 동안 좀비들이 막 거칠게 난동을 부리지만 거기에 우리가 겁먹거나 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영화 엔딩을 다 알고 보는 거거든요. 해 뜨면 좀비들 다 쓰러진다는 걸. 그러니 좀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집회도 점점 사람이 더 적어질 겁니다. 날씨는 더 추워지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날씨까지 도와주네. 그럼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날씨 되게 추워지고 이재명이 유죄를 받았으니 거기에 나가는 게 곧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유죄에 승복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그런 의미까지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다, 김건희 여사 특검 집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무죄 촉구 집회인 거예요. 이 집회의 성격이.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이라도 내가 이재명 무죄를 촉구하러 이 엄동설안에 저기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장혜찬 최고위원이 그냥 단칼에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좀비들이 파닥거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파닥거리는데 옆에 있다가 가끔씩 맞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은 이것들이 파닥파닥 하다가 국방장관 진짜 탄핵결의 할 수 있거든. 네. 그럼 그 순간 법적으로는 이게 직무정지가 되면서 후임자도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우리가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파닥거림이 어쨌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쨌든 그것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 예. 네. 다시 할게요.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국면 때는 탄핵이 들어가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몇 번 바꿨죠. 바꿨어요. 그래서 네. 이동관 위원장에서 김홍일 위원장으로, 거기서 또 이준석 위원장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진석까지 갔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장관을 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밀어내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할 때 이게 장관을 직무 정지되는 걸 피하고 새 장관을 임명하려면 탄핵이 통과되기 전에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예상이고 전망이고 저 나름의 분석으로 네. 김용현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남은
이재명의 확정 판결 나온 한 1년 동안 모든 장관에 대해서 가라라 하면서 그렇게 탄핵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막상 김용현 장관의 탄핵안이 저는 민주당이 통과 못 시킬 거라고 보는데 통과되면 이거는 방통위원장 탄핵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역풍이 몰아칠 겁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 장관을 탄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김용현 장관을 지키고 대신 장관급 차관을 임명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국방부 장관 갈 만한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해서 이 탄핵 심판하는 동안 직무 대행을 시키고 그건 뭐 청문회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사실 차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리고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김용현 장관을 당당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게 민주당의 그 파닥거림, 무분별한 탄핵 시도를 막는 길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막 우리 다 할 수 있어, 다 탄핵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보여도 얘네도 속으로 겁먹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돌입하지 못했어요. 왜 탄핵을 안 하지? 원래 심우정을? 한다 했거든요. 네, 한다 그랬지. 근데 역풍이 셀 것 같고 네. 탄핵의 근거나 이 사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심우정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이창수 정도로 만지작거려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소위 말해 미치광이 전략을 쓰지만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이 감옥 가도 계속 정치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카드를 막 만지작거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것처럼 김용현 장관 탄핵 카드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다음번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위협은 하되 실질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네. 진짜 눈이 돌아가서 통과를 시켜도 거기에 밀려서 장관 바꾸면 민주당 장단에 이제 놀아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굳건하게 원칙대로 김용현 장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간다. 그렇게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게 아무리 좀비들이고 파닥거리는 좀비들이라 하더라도 신의 종 또는 움직이면 죽인다. 뭐 이거는 그건 좀 정상이 아니에요, 확실히. 종교 좀비도 종류가 좀 따로 있나 봐.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뭐랄까요? 좀비 우두머리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악성 좀비.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신의 사제, 신의 종 이거는 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이제 팬덤이 아니라 이제 종교 단계, 맹신과 광신의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이해식 의원이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 된 양반인데 진짜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개딸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면 그것도 그거대로 참 대단한 일이고. 그러니까 참. 네. 근데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를 인용하면서 길게 한 걸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이해식이가 지난 대선 때 네. 그 김혜경 맞습니다. 그 무슨 부속실장이가 배우자 실장했습니다. 배우자 실장이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서 전 대선 때 배우자 실장이라는 직함이 생기는 것도 살다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그거 했습니다. 네. 배우자 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좀 우리가 늘 다시 봐야 돼요. 자, 뭐 법카로 뭘 많이 얻어먹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이제 단계 사태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의 페북글도 쭉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단계 사태에 대해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먼저 쭉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이건 사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보다 못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드루킹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경수를 복권해 준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면서 길길이 날뛰었었습니다. 그랬지. 예. 그리고 그때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게시자가 대폭주를 하면서 김경수 반대 여론을 단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도 안 쳐다보는 단계를 언론이 주목해서 단독 기사를 냅니다. 아하. 제가 봤을 때 가족 명의가 김경수 반대 여론을 단계에 만들고 그걸 한동훈 대표 측이 기자들한테 전해주면서 이 기사가 정원유착이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김경수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더하냐. 물론 김경수의 드루킹은 기계를 썼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기계 도입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생체 드루킹, 가족들끼리의 공범인지 아니면 가족 1인의 범죄인지 좀 다릅니다만 더 심한 이유는 뭐냐. 김경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루킹을 쓰진 않았어요.
문재인을 위해서 썼지. 예, 김경수는 문재인 대선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드루킹을 쓴 게 아니거든. 그럼요. 근데 그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좌파들과 진보 진영에서는 김경수는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자기 자신을 막 미화했어요. 21세기의 융합 인재다. 보수의 메시아다. 이런 게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뭐 사설이랑 기사밖에 없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를 만약에 진짜 가족이 했다면 네. 그 손이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그걸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체계를 초월한 거죠. 그래? 그런 걸 보통 몰상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중심으로만 뭉쳐야 보수가 산다 하면서 대통령 부부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추경호, 권성동, 강승규, 김민전, 조정훈 뭐 별의별 의원들 욕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기사나 사설만 링크한 게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경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질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여론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걸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오늘도 기자들 질문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등이 막 유출이 됐거든요. 아니, 엄청 빨리 걸어요. 잘 뛰어요. 이게 막 경보 선수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국회에서 막 도망가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더 할 말 없다. 이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다. 이전에 무슨 말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말고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가족 관련해서. 계속 고맙다는 건가요? 안철수 이후에 도망가는 당대표는 또 처음 보네. 네. 참. 여러모로 부끄럽습니다. 다 이렇죠. 근데 그 당원 게시판 있잖아요. 네. 그 평소에 기자들이 거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특수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특수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그 9월 10일 이전에는 1인당 하루에 글을 몇백 개 올려도 상관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 기계를 안 써도 노가다하는 심정으로 하루에 막 100개씩 200개씩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밀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대폭주하면서 글을 많이 쓴 날은 그게 기사화가 돼요. 누군가 그 장면을 캡처하거나 그 관련 자료를 기자들한테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로 준다는 말이거든요. 취재 소스를 흘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동훈 쪽에서 뿌렸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든 한동훈 가족이든 아니면 한동훈 똘만이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동훈이랑 가까운 기자들한테 뿌리니까 그게 기사가 되겠죠. 그렇죠. 나름 자기 단독 써주고 자기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걸 줬겠죠. 그 기자들 언론사에 네. 한동훈 그 장학생 네. 옛날에 YS 장학생, DJ 장학생 하듯이 그런 그 장학생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유독 다 여기자긴 합니다. 이건 제가 뭐 마타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각사마다 보수 언론이나 종편 위주로 특히 한동훈 단독 전문 여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건 제가 마타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굴 드러내고 실명으로 책임 못 질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언론사에 남자 기자들도 많은데. 아무튼 유독 그래요. 유독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단독 기자인지 이미 명단이 다 돌 정도로 네, 그들 중에 일부는 지금 정치부가 아닌 다른 부서 가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럼 새로운 단독 기자가 등장하잖아요. 또 여자 기자예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해석도 곁들이지 않겠습니다만 건조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평소에 기자들이 당원 게시판은 들어올 일이 없고 들어올라 그래도 당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은 되게 당원들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기자 직업윤리라든지. 그럼요. 당원이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언론사에서도 그거는 그 원칙으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당원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기자들한테 릴리스 해줬다, 뿌려줬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한테 유리한 기자가 댓글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댓글이고 한동훈이를 칭찬하고 막 찬양하는 댓글이라면 누가 뿌렸겠냐고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이걸 이제 한동훈이는 뭐 그 당에서 설명하기를 한동훈이는 직접 이걸 쓸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서 네. 이거 한동훈이가 직접 쓴 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는 팩트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주장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8명의 한동훈이 있는데 전부 다 한동훈 대표와 뭐 출생 연도가 다르다. 73년생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가당착과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그 8명의 한동훈의 개인정보를 당연히 들여다본 거잖아요. 봤네. 근데 그거 정당법 때문에 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는 정당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 어겼네. 자백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어겼네. 근데 왜 가족들, 그러니까 진은정, 진영구 등에 대해서는 출생연도만 확인해서 그 연도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 가족과 출생연도가 다르다. 그렇지. 우리가 진영구가 몇 살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는지 아닌지만 알려주면 개인정보가 발설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정당법을 들이밀면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그 팔동훈이 73년생이 아닌 정보는 어떻게 봤냐고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상하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당황해서. 이게 지금 코너에 몰린 이재명이랑 심리 상태가 거의 똑같아요. 하하 저런. 의연한 척하지만 패닉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너무 많고 이제는 하다 조경태 의원이 오늘은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이 썼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 탈당한 사람이 뭐 당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열받아서 한마디 획 쓰고 나왔는데 지금 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이면 이제 조 의원님 정치 안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면 김경수는 왜 처벌한 겁니까? 이게 대통령을 비방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론을 고의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여당 대표 가족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경태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분이 제가 최고위원일 때는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면서 자기 밀어달라. 국회의장 되게 도와달라. 그리고 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선임 국면마다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고 싶으니 당대표 하고 싶으니 용산에 말 좀 잘해달라. 저한테 그러시던 분이 지난 전대에는 나경원 의원 캠프 총괄을 하다가 끝나자마자 솔랑 갑자기 친한계 핵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육선 의원이 한참 어린 제 뒷담화를 라디오 나가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열받아서 제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페북에 써버렸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 한동훈이가 여러 사람 잡네. 그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유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한동훈에 집중하느라 그 친한계를 저는 안 건드리거든요. 제가 언급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친한계에서도 저를 직접 거론은 잘 안 해요. 이때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예. 제 공격을 잘 안 해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눈치 없이 오늘 인터뷰에서 제 언급을 2번이나 하셨길래 뭐 어떡하겠습니까?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죠. 네. 이런 참. 왜 낄 때나 안 낄 때나 그 낄기 빨빵가 뭐 그거 있잖아. 왜 그것도 안 되나? 근데 저는 그 우리 당에 그래도 6선 의원인데 보수에 물론 3선은 민주당에서 했지만 가족이 있었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다들 정말 뭐에 씌었나? 그 조경태가 그 무슨 한동훈이 개파 모임에서도 최다선 좌장이잖아. 그렇죠. 거기서는 최다선이죠. 그 최다선 다 좌장이잖아. 그러면 조경태가 뭐 알고는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가족이 썼다는 걸 지금 사실상 시인한 거. 자백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거 자백한 거네. 이거 조경태 또 한동훈이한테 야단 맞겠네. 그렇죠. 한동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 그렇죠. 이게 대통령 부부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이게 여론 조작이다는 거예요. 당심을 조작한 거고. 여론 조작이다는 거. 부당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 조작이 또는 당심 조작이 단계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네. 이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대 증폭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 증폭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작업한 것을 자기들이 언론에다가 풀어서 언론을 통해서 확성을 시켰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일련의 범죄 행위잖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데요.
한동훈 계정,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말했던 그 한동훈 계정에 대한 고발장 외에도 이번 주 초에 네. 어제와 오늘 그 가족 계정에 대한 고발도 접수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도 접수를 했고요. 오상종 이제 자유한국당 단장님도 접수를 했고, 예. 그리고 경찰에서 이런 명의 도용 혐의나 업무 방해, 또 증거 인멸 혐의 이게 글들이 일제히 다 삭제가 됐거든요. 가족들 명의 글들이. 근데 삭제되면은 우리가 포렌식 해도 못 보나? 서버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못 건드려요. 서버를 건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은 건드린 당직자가 감옥 가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다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채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대표 바뀔 때마다 그 바뀐 대표에 맞게 그냥 일을 잘 해주는 분들이에요. 이 당직자들이 서버까지 건드릴 정도로 자기 인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버는 못 건드린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기대하는 건 혐의 자체가 가벼워서 압색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그 민주당의 대권주자 김경수를 징역 2년 보낸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압색 영장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도 제가 오상정 당장님과 통화도 하고 했는데 경찰이 이 한동훈 가족 관련된 건도 심각하게 보고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발장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막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측이 끝까지 당무감사를 거부하면 결국 수사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막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빡빡빡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큰 사이즈의 사건이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 의혹이 터지고 일주일 동안은 어느 기성 언론에서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에 페북에 처음 언급하고 공식적으로 그날 오후에 홍준표 시장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기사화가 되고 그때부터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 핵심 지지자분들이 아는 속도와 메인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속도에서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보다 확실한 사안을 가지고 빠져나갈 틈 없이 몰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의 속도와 실제 현실 정치의 속도는 좀 다른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장혜산 최고가 이런 주장도 했어요. 한동훈이 직접 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데 한동훈 가족들의 이게 조직 범죄라면 네. 그 범죄를 주도한 것은 진은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 가족들 명의가요 처음부터 다 등장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최용욱이 등장해요. 한동훈 대표 장모, 진은정 변호사 모친이잖아요. 글 제한이 없을 때는 최용욱이 막 하루에 수십 개씩 써요. 근데 진은정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아이디 쓰는 게 제일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겠네. 합리적으로. 그 최 누구요? 영옥. 그 사람은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70대나 80대겠죠. 그러니까 막 수십 개씩 매일 글 쓰는 거는 좀 어려운 연배라고 봐야죠. 뭐 김경수 건으로 기사화됐을 때는 하루에 막 50개 가까이 쓰고 그랬어요. 글을 댓글이 아니라. 근데 9월 10일부터 글 제한이 걸리니까 다른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진은정, 진영구, 진 씨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9월 10일에는 허수옥과 한지윤을 먼저 띄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희귀하지 않은 성씨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진은정, 진영구가 등장해요. 도저히 화력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한 거죠. 악의적인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진씨성을 최대한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진씨성 씨로는 사설과 칼럼 위주로 올리고 평범한 최씨 한씨성으로는 막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는 걸 올려요. 이건 머리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렇구나. 패턴이 이게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기사 칼럼 올린 게 뭐가 문제냐? 그건 진씨성만 그렇게 해요. 허씨성, 한씨성, 최씨성으로는 막 욕하는 거 많이 올렸어요. 한동훈 미화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양가의 어떤 부모님 명의로 인증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딸의 아이디까지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죠. 며느리, 진은정 변호사. 그거 말고는 불가능하고. 뭐 일부에서는 가족 명의를 외부 댓글팀에게 빌려줬다는 추론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 캐릭터를 잘 아는데 가족 명의를 누군가한테 맡길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다. 그렇다면 진은정 변호사일 수밖에 없고 제가 진은정 변호사가 드루킹 몸통이라고 말한 지가 벌써 한 사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은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다 언급되면서 네.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나서서 막아주고 항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공격인데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무반응만 봐도 아 이거는 그 남이라고 생각하나? 그 이재명이도 아들이 자꾸 뭐 시끄럽게 하니까 남이라고 그래버리던데.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세계까지는 제가 근데 그 진은정? 네. 그 사람 저기 저 대치동 저쪽에 살지 않아요? 뭐 도곡동이겠죠.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알려져 있으니까 도곡동? 최근 거주지는. 그 이제 네. 그쪽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좀 많이 살아요. 네. 그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타워 뭔지 아는 그 뭐 진시성 가진 누군가가 네. 있는데 뭐 아유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던데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가 봐.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 맘카페 운영자였다라는 그래요? 건 월간조선 기사에 언급돼 있어요. 오, 그때는 막 그럼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네.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하. 그것도 제가 이 진은정 씨를 짚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거는 카더라가 아니라 월간조선 기사에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진은정 맘카페로 검색하면. 어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 맘카페 활동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제보받고 입수한 게 꽤 있는데 그건 기사화는 안 된 거라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래. 말하겠지만 근데 그 네. 캐릭터가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가 뭘 진은정을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진은정이가 주도한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전말은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당무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져서 망신을 당한 다음에 드러나던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한들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가족 명의가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 조작에 동원이 됐다면 그 자체로 뭐 당대표 사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하면 저기서 또 결국 그게 목적이었냐 막 할 테니까 저는 그냥 정치 생명이 되게 간당간당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재명이는 그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도 당 대표는 계속 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요 한동훈이는 뭐 그게 뭐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내가 대표를 그만둬야 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할 만한 기반이나 세력 조직이 민주당과는 다른 상태이기 있잖아요. 때문에 거기 장 누구야? 같은 장씨네. 그 몇 명 안 돼요. 장동혁이도 네. 있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가족인 게 밝혀지면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손절할 것 같아요. 거기 뭐 의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멤버들 몇몇을 보면 아 그래요? 대다수가 다 기회주의적 성향이 모여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김종혁이 신지호 뭐 누구야? 뭐 박정훈이 의미 없어요. 배현진이 네. 뭐 다 그 비슷비슷하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끝내 시인을 할지 끝까지 이렇게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가다가 강제로 밝혀져서 망신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그 정치적 책임과 파장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근데 이자들의 심리 상태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그 공격하는 게 좌파보다 더 막 사악하고 악랄하고 막 폐륜적이잖아요. 네. 좌파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공격을 수년간 해왔어요. 네. 그래도 이런 식의 정말 폐륜적인 막말을 쓰면서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게 한동훈 그 가족들이 했다면 이자들의 그 심리 상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동훈을 만들어준 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과 도움 덕분인 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나는 비대위원장도 되고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만 없으면 자기가 보수를 장악하고 그러면 이재명을 상대로는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방법, 대통령이 되는 길에 눈이 멀어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징후감 등을 뿜어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불치병이 진짜 대통령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이제 막상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 가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그 쓴 글들을
나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혹여라도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럴 것 같으네요. 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장해찬 최고, 네. 우리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 있죠? 예. 그거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마포에서 다가오는 우선 첫 번째 탄핵 저지 26일. 토크 콘서트가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네. 아연 마포에서 고성국 박사님과 저 그리고 많은 보수우파 스피커들이 탄핵 저지 토크 콘서트를 오후 3시부터 진행합니다. 고성국 박사님 채널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들은 이야기, 준비된 이야기로 주변에 100명, 1000명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탄핵을 막자는 의미에서 함께 행동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짧게 막간 제 마지막 이야기 하면 예. 자꾸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 뭐 듣고 와서 저한테 뭐 해라 저 해라 하시는데 지금 한동훈한테 당해도 제가 제일 많이 당했고요. 공천 취소 같은 거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당해도 제가 많이 당했고 지금 방송 나가서 싸우는 것도 솔직히 제가 제일 인터뷰 많이 하고 제일 방송 많이 나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기성 언론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맞는 공식과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내부의 사정이나 복잡한 걸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 장사하듯이 막 저거 해라 이렇게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 단계 의혹을 제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게 계속 기사화가 됩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한테 뭐라고 말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시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이 싸움은 이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싸움의 프로토콜을 잘 봐가면서 상대방 꼼짝 못하게 압박해 가면서 해야 항복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어설프게 해놓으면 도망가요. 어설프게 하면은 다 잡은 고기 놓친다니까요. 이게 오늘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이 이거 단계 게이트 언급한 게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럼요. 예. 당에서 중진 의원들의 공식 발언이 나온 거. 근데 이거를 물밑에서 예를 들면 주말 사이에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왔어요. 의원들이. 이거 뭐냐 대체. 그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제까지 기사화돼 있는 거 보여주고 또 의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되면 기자들의 반응도 좀 달라져요. 이게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현역 의원들이 원내에서 동의해줘야 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에요. 우리 마음처럼 야 다 나왔는데 내일 끝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이 한동훈의 진면목 그 가족들의 어떤 이 드루킹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다들 정치 생명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각자의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프로토콜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예,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고성국이는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도 알아서 종북주사파와 싸우고 한동훈과 싸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저를 보시듯이 장해찬 그러면 장해찬이는 전 뭐 죽었다 깨나도 종북주사파와 싸울 사람이고 한동훈이랑 싸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따로 또 같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싸우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 무기가 활 있는 사람이 근접전 할 필요 없잖아요. 멀리서 쏴야지. 당근 가진 사람이 멀리서 휘두르면 그게 들어가요. 가까이 가서 근접전 해야지. 각자 갖고 있는 무기가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는데 방향은 하나다. 따로 또 같이 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장해찬 최고와 함께 했습니다. 여의도 오퍼컷. 우리 11월 26일 토크쇼 거기 오면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우리 저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럼요. 네. 즐거운 한때를 여러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탄핵 저지 국민전선을 구축하지만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투쟁할 수 있어요.
즐겁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널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혜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